BBC 보도인데요.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해도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 길이만 300마일, 438km. 땅굴이요? 땅굴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진짜요? 거리가 땅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를 균형감 있게 전해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경향신문 기자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벌써 수천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국제부 손우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국제부에서 중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손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지금 전쟁의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언제 일이 시작됐고 언제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요? 일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1000여 명이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오전 6시 반이죠. 네. 새벽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22곳을 급습을 했는데 과거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도발한 경우는 굉장히 많았지만 네. 이번처럼 육해공을 모두 동원해서 정말 강하게 때린 경우는 전례가 없는 공격이라고 네. 하고 있고요. 일부 대원들이 철망을 끊어서 오토바이로 이스라엘로 직진을 하고 심지어 패러글라이더로 담장을 넘어가는 사진이 네.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일반 시민들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혹시 민간인들 좀 피해가 집계된 그런 수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16일 기준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한 네.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 민간인 사망자는 1,500명입니다. 1,500. 그리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발표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는 2,670명. 네. 그래서 합쳐서 4,100명이 넘은 상황이고요. 지금 부상자 중에 중태라고 하죠. 네. 심하게 다치신 분들이 많아서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 이후에 한 일주일이 지금 조금 넘게 지난 상황인데 벌써 그 합치면 그 4,000명의 사망자가 지금 나온 건데요. 네. 앞으로도 이게 지금 중태에 빠지신 분들까지 더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일단 이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테러라기보다는 전쟁이라고 좀 규정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외신들은 이번 충돌을 5차 중동 전쟁 5차. 또는 신중동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앞에 4차가 한번 있었었나요? 4차가 1973년이죠. 굉장히 1973년에 오래됐네요.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르는 4차 중동 네. 전쟁이 있었습니다. 73년이면 50년 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례가 없는 공격이었고 네.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는 하나의 무장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1,0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한 경우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건 전쟁이다. 우린 전쟁이다.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격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테러라기보단 전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하마스라는 단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알고 싶은데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테러 조직인 건지 근데 뭐 무장 단체 또는 기사에 많이 인용되는 네. 부분 무장 정파라고 네.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단체인가요? 일단 하마스는 1987년에 설립된 80.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무장 단체들이 있는데 네. 하마스가 개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공격력도 강하고 근데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자. 지금 이슬람 그들이 세계를 차지하고 구축하자라는 있는 거구나. 땅은 우리 땅이다.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잔인하게 공격을 합니다. 제도권 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네.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릅니다.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네, 총선. 팔레스타인은 아직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지 네. 못하고 있지만 네. 오슬로 협정 등을 통해서 자치권을 인정받은 상황이고 국가는 아니지만 자치정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치러서 이 자치정부를 운영할 정부를 뽑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일당이 됩니다. 내각제. 내각제 비슷하게 운영이 네. 되고 있는데 일당이 되면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들을 단순히 테러 단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그렇네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투표로 선택을 선출된 받았고 일종의 정당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장 정파라는 단어를 국내 언론에서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들이 뭔 정파냐 테러 단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각의 시각도 시각이 있긴 있습니다. 있구나. 일당은
하마스인데 집권 여당은 왜 파타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마무드 아바스라는 수반이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이자 집권 여당 파타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2006년 총선에서 졌으면 총리 자리를 내줬어야 나와야죠. 됐는데 네. 아바스 수반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총리 지명권 양도를 하라는 하마스 요구를 거부하는데 야, 니들 너무 과격하잖아. 니들이 총리가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도 공격할 거고 서방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텐데 너희 이러면 쓰겠냐? 안 돼.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마스를 어떻게 보면 무시했죠. 그 결과 지금 지도를 보시면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로 이쪽이죠. 나뉘어져 요르단, 있는데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아바스 수반과 파타가 여기는 파타가 예, 온건파가 하고 있는 온건파가 거고. 하고 있고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사실상 분할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벌어진 배경도 한번 좀 궁금한데요. 네. 전쟁이 벌어진 이유가 또 단순한 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게 가장 먼저 이야기되고 있나요? 일단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8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번 충돌에 앞서 전조 단계가 연이어 벌어졌다.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일단 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최근 1년간 누적된 갈등이 폭발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해 12월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합니다. 네. 그가 재집권에 성공하게 하게 되는 배경엔 극우 성향의 인사들의 손을 잡고 연정을 꾸리죠. 극우 쪽과 네. 손을 잡아서 재집권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극우 세력의 주장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팔레스타인 정책이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바뀌는데 대표적으로 유대인 정착촌 확대. 이거는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고 국제법에서도 위반인 상황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직진해. 네, 서안지구의 정착촌을 확장하고 있고 네. 그리고 대표적인 극우 인사가 있습니다.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인데 안보장관이. 이슬람 3대 성지로 꼽히는 동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사원을 방문해서 여기 이스라엘 땅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이번 급습 작전명을 알 아크사 홍수라고 붙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고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네. 극우 정권이 되면서 네. 막 도발을 하니까 이 여기 누적된 불만들이 이제 차올라서 공격이 네.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석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외교적인 측면인데 네. 현재 미국 중재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국교 정상화를 네. 외교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중동의 뭐 맏형, 맏언니 뭐 이런 맞습니다. 격이잖아요. 그렇죠? 아랍권의 수호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좀 아랍권의 인식이 달라질 텐데. 근데 그 앞서서 2020년도에 네.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아랍에밀리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서 조금씩 팔레스타인 쪽에서 멀어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런 게 형성이 됐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우디까지? 사우디까지 미국하고 손을 잡으면 정말 팔레스타인, 특히 하마스는 고립이 될 거다라는 게 있었고 이걸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란이 이번 하마스의 공격을 뒤에서 부추긴 거 아니냐, 계획을 다 짜준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 이란의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이란은 지금 근데 우린 아니야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란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진짜 전쟁을 하자는 얘기고 보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8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이란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하마스 지도자들과 모여서 도장을 찍었다. 공격해라. 그런 보도도 있었죠. 네, 그런 그렇죠? 보도가 있었고 근데 뉴욕타임즈 12일 보도에 보면 하마스 공격을 보고 이란 고위 관계자들이 네. 놀랐다. 우린 관련 없다. 네, 전혀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죠. 이게 보도가 좀 엇갈리는 반대되네요. 상황이라 네. 이거를 지금 이렇다 저렇다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없으니까. 이란이 지금까지 하마스를 무기를 대고 지원을 해왔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럼 이게 진짜 양 극단의 정치 세력이 지금 만나갖고 같이 네. 공존하다 보니 거기에 또 이념도 깔려 있고 전쟁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 중에 벤그비르 장관 이름 못지않게 어려운- 굉장히 극우 또 성향을 갖고 있나요? 있는 네. 인물이 있습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에 많은 이스라엘 인질들이 잡혀 있는데 지상군 투입을 하면 그들이 다 죽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뭐라고 했냐면 인질들의 목숨은 사실 부수적인 피해일 수밖에 없다. 이건 들어가서 너무하네요. 하마스를
괴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강경하군요. 굉장히 진짜. 강경한 네.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근데 하마스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육해공 전면전을 벌인 그 단체가 정파가 네. 쉽게 물러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물러날 거라면 시작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마스가 믿는 구석이 일단 있습니다. BBC 보도인데요.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해도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 길이만 300마일, 438km. 땅굴이요? 땅굴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땅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면 다 그 땅굴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놓여있기 때문에 시가전이 불가피하고 그럼 사람들 엄청 많이 피해를 입을 텐데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최종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6개월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변 네. 국가들 입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아까 이란 우리가 좀 잠깐 네.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사우디 입장은 또 어떤가요? 사우디가 상당히 애매한 위치입니다. 네. 이스라엘하고 수교 협상을 오는 과정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일이 터졌고 이제 서방에서는 내심 사우디가 이 중재를 좀 해줄 수 있는 위치이지 않을까. 하마스에게도 발언권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도 수교 협상을 계속 해왔고 미국하고도 얘기가 요즘 되고 소통을 있으니까. 했었으니까 중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우디 실권자 그 유명한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편에 서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근데 애매한 표현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편 서는데 하마스 편에 서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신들은 빈살만 왕세자가 하마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언급은 안 했나요? 하마스? 네, 하마스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편에 서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종의 여지를 남긴 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빈살만 왕세자가 대놓고 이스라엘 편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 그렇죠, 못하겠죠. 이거 뭐 아랍의 형제들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배신할 수는 어쨌든, 없는 거니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국제사회에서 많이 영향력이 좀 요즘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생각이 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네. 미국은 지금 입장이 좀 어떨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겠다.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손을 부르부르 떨 정도로 격양이 된 모습을 분노에 보여줬는데 차서.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과 사우디 중재를 하다가 이게 틀어졌고 사우디는 당분간 이 대화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 중동 대탕트 계획이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조 바이든 입장에서도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는 와중에 분노에 차더라도 무한정 미국이 나서서 이스라엘 이 전쟁에 참여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발을 들이면 자국 내에서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 한번 드는데요.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직접 무기를 지원하고 병력을 투입한다. 이러면 이란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 내년 대선의 악영향입니다. 이거는 확전이 되는 문제이기 되니까.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고 병력이 많고 하더라도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두 개 전쟁을 동시에 치르기에는 무리가 있고 국내 여론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공화당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그만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동 전쟁까지 뛰어들게 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해질 겁니다. 그럼 유럽은 좀 어떤 입장이에요? 유럽은 어쨌든 지리적으로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을 텐데. 일단 하마스의 이런 만행을 규탄하는 메시지는 다 나왔습니다. 뭐 마크롱 대통령, 숄츠 독일 총리, 이탈리아에서도 하마스 너무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논평을 냈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는 유럽 내부에서 유대, 반유대, 팔레스타인, 반팔레스타인 이 세력들이 거기 안에서도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 프랑스에서 어디 교사가 피살된 사건이 맞습니다. 있었죠.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이 여러 나라들이 어쨌든 소방수 역할을 아무도 하지 못한 이 상황들을 보면 이 자체 전쟁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기사 쓸 때 보면 그래서 누가 범인이야, 누가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누가 잘못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답하실 수 있어요. 저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주변에서. 근데 이게 감정이입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네. 하버드에서 하버드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하마스 공격을 전적으로 이스라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하버드 학생들의 성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어라고 네. 성명을 냈군요. 그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에 멋대로 국가를 건설하고 나가라고 하고 지금의 이 분쟁은 이스라엘 탓이야 라는 성명을 냈는데 일부 기업에서 여기 성명 올린 애들 뽑지 마. 다 찾아내서 네, 찾아내서 뽑지 마. 그리고 일부 구구단체에서는 그 성명이 올린 학생들 얼굴과 이름이 나온 그 화면을 차량에서 계속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앞에서. 일종의 마녀사냥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성명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이만큼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 기자 입장에서 누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역사, 슬픈 갈등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무슨 참수 영상이라든가 실시간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직접적으로 보실 텐데 그게 근데 또 다 진실이 또 아니라고 하면서 알자지라가 어젠가 보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선전전이다. 선전전. 양측에서 확인되지 않은 잔인한 영상들과 뭐 이런 시신 사진들을 올리면서 상대가 이렇게 잔혹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쟤네가 더 나빠 쟤네가 더 나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올라오는 사진들이 저희 기자들이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일까라고 계속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특히 SNS를 통해서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트위터였죠. X로 이름을 바꿨죠. X에 이스라엘군이 사망자를 조작하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올랐는데 이게 200만 뷰 이상을 찍는데 실제로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떠난 지역을 좀 조명하는 단편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거죠. 영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엑스소유주 머스크한테 야 이거 잘 걸러내라. 좀 차단해줘. 차단해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기사를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 머스크는 너무 많은 영상이 올라와서 내가 이거 다 걸를 수가 없어. 라고 지금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끝나기는 과연 끝날까? 끝나기는 과연 끝날까?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평생 안 끝난다. 휴전을 했지만 또 몇 년 뒤에 또 같은 사태가 반복될 거고 6차, 7차, 8차의 중동 전쟁이 벌어질 거다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상당히 우울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출연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